최근 일본의 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회식 자리로 보이는 자리인데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잡고 가스 뿌리에 끓고 있는 국물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습니다. 피해자는 괴로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요. 오히려 가해자는 여러 차례 얼굴을 냄비에 넣으면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격적이죠. 알고 보니까 이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했던 짓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내 갑질이 꽤 심각한데요. 일본 김민희 통신원 연결해서 구체적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영상 보셨죠?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일본에서 샤브샤브 나베 사건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주간신조라는 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해자는 25살의 연예기획사 사장이고요. 피해자는 23살의 직원입니다. 피해자가 보도 다음 날인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의 사태가 2015년 12월 20일 도쿄 시부야에서 송년회를 갔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재밌는 것 좀 해봐 그래서 못합니다 했더니 그럼 술 먹어 그래서 강제로 술을 먹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취한 상태였는데 네. 사장이 앞에 있는 샤브샤브 냄비에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는 거죠. 아이고야.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마치 자기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그 자리가 파할 무렵에 너 얼굴 너무 심하니까 집에 가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에 화장 때문에 결근을 했는데 사장이 집을 방문해서 네가 스스로 냄비에 머리를 집어넣었잖아. 뭐 언제쯤 나올래? 이런 식으로 아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직원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데 경찰에 형사 고발을 했고 별도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 25살짜리 사장이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이상해서 그런 건지 일본의 사장들은 다 그러는 건지 궁금해요. 종종 일어난 일입니까? 다 그렇진 않겠고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일본도 약간 우리나라처럼 상하 관계가 엄격한 편이고 그 상사의 행동이 아무리 부당해도 쉽게 지적할 수가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발생한 정말 심한 갑질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고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뭐 작은 기업, 큰 기업 가리지 않고 심지어 유명한 대기업에서조차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직원이 소송을 거는 경우도 아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른바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이거를 파워하라라고 하는데요. 파와하라. 파워에 하라스먼트를 아. 파워에 하라스먼트를 붙인 말이거든요. 학대. 예. 네. 근데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된 노동 분쟁 상담 중에서 그 파워하라를 포함한 따돌림과 괴롭힘이 7만 2천 건으로 최근 6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예. 또 그 정부에 의해서 산재가 인정된 정신질환 사례가 498건이었는데 그중에 15%인 74건이 파워하라와 관련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노동자 3명 중 1명이 최근 3년 동안 파워하라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파워하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갑질을 하고 괴롭히고 이럽니까? 일단 일본에서 좀 유명한 사례를 보면 네. 상사의 폭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폭언이요? 예를 들어 뭐 너는 너는 뭐 회사의 월급을 축내는 도둑이다. 너 같은 쓸모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근데 이런 파워하라의 대상이 주로 그 일이 숙련되지 않은 신참이라던가 네. 아니면 좀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계사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샤브샤브 사건 직전에 예? 일본 에히메현의 마스야마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활동하는 16살 여성 아이돌이 파워하라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아이돌한테 과도하게 행사를 뛰게 하고 탈퇴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멍청한 말을 하면 정말 한 대 칠 수도 있다. 뭐 탈퇴하려면 1억엔을 내라. 이렇게 소속사가 폭언을 하면서 이제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이 그런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직장 내 갑질이 문제되니까 또 정치권에서 뭐 국회나 의회에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걸 법으로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네, 그 일본에서도 사실 이런 파워하라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정부가 작년 3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그 노동 개혁 방안을 내면서 이 파워하라를 막기 위해 대책을 노사가 검토해라 네. 이렇게 명기를 했고 음. 이제 올해 8월부터 후생노동상 직속 자문기관에서 그 법제를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파워하라 아하. 방지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이요? 네네. 각 기업들이 파워하라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법적인 의무로 명시를 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은 시정 지도나 권고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기업명을 공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법을 뭐 하기도 해서 그런데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게 이 걸면 걸리기도 쉽고 또 갑질이라는 게 이게 정교한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법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죠? 맞습니다. 그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 기업들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지도와 파워하라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지금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정부는 어떤 게 파워하라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본 정부가 파워하라 대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네. 2012년에 수생노동성 전문가 회의가 보고서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파워하라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6개의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참고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좀 예를 길긴 한데, 예. 네, 길긴 한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신체적 공격. 안 되죠. 예. 이게 파워하라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료 앞에서 필요 이상의 장시간에 걸쳐 꾸짖는 등 정신적인 공격.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혼자서만 다른 방에서 일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로부터의 단절. 그다음에 네 번째로 경험이 얕은데도 베테랑과 같은 양의 일을 요구하는 과도한 요구.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능력, 경험과 동떨어진 업무를 지시하거나 아예 업무를 주지 않는 과소한 요구.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애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등 뭐 개인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렇게 6개를 분류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제 후생성이 이 분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파워하라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하게 사례를 그 명기해서 뭐 기업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지 않도록 선 구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니 일본이 참 법은 잘 만드네요.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도 한 뭐 몇 가지 이 분류 항목을 좀 법으로 만들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게 직장 내 갑질인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이 어때요? 일본 내에서? 그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쭉 보니까 드디어 일본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선진국으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법안은 꼭 필요하다. 아하. 뭐 일본에서는 뭐 이제 성희롱을 세크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타하라라고 해서 임신을 이유로 괴롭힘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그 방지책이 마련돼 있었는데 파워하라는 그 법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규제 법안이.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대환영이다.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김민희 통신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